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는 여러분들과 고저 측량 과정을 이제 수업으로 진행을 했었죠. 이번 주 산림 측량학 및 GIS 과정은 각 측량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각 측량 이야기 할 거예요. 아마 한 2, 3주 정도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각 측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까지 우리가 산림 측량의 실제와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측량 알아봤고요. 평판 측량 알아봤죠. 그다음에 이제 고저 측량도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각 측량으로 넘어가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각과 거리만 알면 모든 측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과 거리 측정으로 지표상의 모든 좌표를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수평각, 연직각에 대한 내용과 각을 측량하는 장비, 또 측각법, 그러니까 각을 측량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부터 볼까요? 네, 각 측량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뭐 개요를 보면요. 지구상에 있는 점들 간의 기하학적 상호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요소가 바로 이제 각하고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각하고 거리를 알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형태들이 되겠죠. 측량에서 이제 각을 측정하는 것은 거리 측정과 함께 아주 기초적인 측량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이런 각 측량은 수평각 또는 연직각, 수직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측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거리와 조합을 함으로써 삼각 측량이라든가 트래버스 측량, 삼각 수준 측량 같은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거리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모든 걸 측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앞에 아마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측량의 기초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시초 이야기들 할 때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피라밋을 만들 때 매듭을 일정 간격으로 매듭을 만든 줄을 이용을 해서 직각삼각형도 만들어내고요. 이등변 삼각형도 만들어내고요. 이런 각하고 그 당시에는 각을 잴 수는 없었지만 각을 만들어낼 수는 있었죠. 그래서 일정한 각들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고안을 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각 측량이란 어떤 점을 기준으로 상하, 연직각이나 수직각이 될 테고요. 좌우 수평각으로 이동할 때 두 개의 방향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을 측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측점을 보고요. 두 번째 측점을 보게 되면 요 사이에 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 각을 측정하는 것들이 우리가 각 측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평각이 무엇이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아마 수평각이라고 그러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때 점 P1과 점 P2가 평면상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이에 수평면에 투영을 시킵니다. 이 점을 투영을 하고요. 여기로 갈 테고요. P2를 투영하면 평면상에 투영하면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점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하고 여기 평면상에 이제 일치하는 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기준선으로부터 측정을 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좌우선 방향, 북방향에서부터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알파 1이 있고요. 그죠? P1까지의 수평각입니다. 측정한 게 알파 1이고요. 그 다음에 P2 평면사에 투영된 데까지 측정한 게 알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2 마이너스 알파 1을 하면 우리가 알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P1과 P2 사이의 각 수평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분이 투영되는 기준면이 바로 수평면이면 수평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수평면에서 임의의 기준선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관측한 각 알파 1을 우리가 이제 방향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만약에 기준선이 이 북N 좌우선 방향의 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방위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방위각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각은 대개의 경우 좌우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좌우선 기준으로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진북 좌우선, 트루노스, 트루메르디안을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편의상 자북 좌우선이나 아니면 도북 도좌우선, 도북 좌우선, 그다음에 가상 좌우선 등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뭐 가상 좌우선이라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북쪽을 정확히 표정할 수 없을 때 뭐 산림 측량시에 전봇대라든가 아니면 뭐 교량의 귀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잡아서 쓰게 되면 이제 가상 좌우선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나침반을 이용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북좌우선이 되겠고요. 도북좌우선은 이제 지구가 지도상에서의 북쪽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북, 자북, 도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트로노스, 마그네틱 노스, 그리드 노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진북은 뭐냐? 원래 지구상에서 북쪽입니다. 지리적으로 북극이 위치한 지점인데요. 경도 좌우선이 모이는 점입니다. 모든 좌우선이 동경 좌우선이 한가운데 모이는 점을 우리가 진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거에 이제 뭐 유명하신 분들이 탐험가 분들이 북극을 탐험하거나 남극을 탐험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나침판을 들고 북극을 가면 북극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나침판의 북극은 자북입니다. 그래서 진북과 자북은 같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럼 자북은 어디냐?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쪽인데 여기를 따라가면 여기서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되겠죠. 캐나다 북쪽의 허드슨만 부근의 부샤반도 일대의 천연적인 자력지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다예요. 바다 한가운데 자북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북 못 쓰겠네? 못 쓰지는 않아요. 요령껏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나침판을 보면 일부 보정을 해놓은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북이 있는데요. 도북은 지도상의 북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지도상의 북쪽 그리드 노스입니다. 평면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횡좌표선의 방향입니다. 기호는 주로 GN, Y 문자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진북, 자북, 그리드 노스, 도북이 다르죠. 각각 다릅니다. 이 다른데요. 지금 이거 보시면 트루노스는 가운데 있고 자북은 왼쪽에 있고 그다음에 그리드 노스는 오른쪽에 있죠. 이거 지역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식이 돼요. 그 차이를 이제 편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떤 편각들이 있냐? 도편각, 도자각, 자기편각, 자편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북과 도북의 오차를 도편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도북, 지도상의 북쪽과 자북의 오차를 도자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북과 진북 사이의 각도 오차를 자북과 진북 사이의 오차를 자기편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강화도라든가 인천, 서울, 강릉, 울릉도에 따라서 조금씩 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지도를 사서 보시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과거에 이제 지도를 사서 구매를 해서 보면요. 각 지도마다 이런 표시들이 따로 되어 있어요. 각 도연마다. 왜? 각 도연마다 위치마다 다 달라요. 지금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 움직이는 GIF 애니메이션 보시면 어때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기장이 달라집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꾸준히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나침판을 쓰고 싶으면 그 지역 현지에 나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디클리네이션을 내 현 위치에서의 자기 편각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를 합니다. 거기에 가면 이 차이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침판에 북반구와 남반구에 사용하는 나침판은 같다 다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석을 놓으면요. 북쪽으로 향하는 빨간 쪽으로 이제 하는데 이게 N극, 이게 S극. 이래서 우리가 남북을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지구는 완전히 구형입니다. 그죠? 구를 제가 못 그리네요.
뭐 어쨌든 구형은 아니고 타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지구입니다. 지구 너무 타원형이 돼 버렸나요? 자, 자기장의 북쪽인데요. 여기가 북쪽이라고 이제 자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를 향해서 자장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에서든지 이 여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문제는 수평면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타원형 면이니까 자기장의 바늘이 네,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회전할 수가 없겠죠. 북쪽을 표시하려고. 그래서 잔머리를 써서 네,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이게 정밀한 나침판인데요. M2 나침판입니다. 군용으로 사용하는 나침판이죠. 이 나침판을 보면 밑에 이렇게 예, 표시가 되어 있는 뭔가 이상한 게 달려 있죠. 바늘 끝에. 네, 철사를 감아놨습니다. 요 당기는 무게만큼 기울어지는 무게만큼 여기다가 줄을 달아서 철사를 감아서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결국 이런 나침판은 자석을 고정시키지 않고 공중에 띄워놓으면요. 거대한 자성체인 지구의 자성과 반응해서 N극은 항상 북쪽을, S극은 항상 남쪽을 가리키게 되는 것을 이용한 게 나침반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바늘을 여러분들 왜 그 쇠붙이나 아니면 자석 같은데 막 비벼갖고 자성을 갖게 한 다음에 물 위에 띄워 놓으면 나뭇잎이나 이런 거에 해서 물 위에 띄워 놓으면 북쪽을 한쪽을 가리키니까 아 여기가 북쪽이네. 그때는 어느 쪽이 북쪽인지 몰라요. 바늘 갖고는 그죠? 네.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뭐 찾는 것들 TV나 이런 데서 영화나 이런 데서 보신 기억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이 나침판 같은 경우 대부분들 이제 뾰족한 침 위에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에 이제 바늘 형태의 금속을 올려놓은 형태가 됩니다. 지구가 평면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성이 있는 금속은 수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밀한 나침반은 바늘 수평 유지를 위해서 남쪽과 북쪽 이 남쪽의 절반, 북쪽과 남쪽의 무게가 다르게 만들어놔서 수평을 이루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할까요? 아니면 하나 더 할까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이제 순도 탄뎀식 두 가지 경사랑 방위를 다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장비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서남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경사계를 보시면 N 동쪽 어딘가요? 오른쪽 2.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쪽을 바라보고 서서 오른손이 동쪽, 왼손은 네, 서쪽, 왼손은 서쪽, 그 다음에 등 쪽은 남쪽으로 표시가 됩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왼쪽에 M2 나침판 화면 보이시나요? 북쪽이 위이고 S가 밑이고 오른쪽은 뭐 해야 돼요? 남북을 직선으로 긋고 오른쪽 2 해야 되는데 W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2가 돼 있습니다. 뒤에 아마 내용이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안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 이제 연직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직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점 P1과 P2 같이 수평면과 직각을 이루는 연직면상의 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천정각으로도 표시를 하게 합니다. 그럼 수평면에서 임의의 기준선으로부터 연직으로 관측한 각을 베타1, 베타2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직각이라고 수직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베타1은 천정 연직각, 수직각 형태들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아까 천정각 얘기했죠. 천정각은 거꾸로 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베타3는 천정각입니다. 그래서 천정각은 천정을 기준으로 잽니다. 연직각은 평면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베타2와 베타3를 더하면 베타1과 베타3를 더하면 연직 90도가 나와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연직각, 수직각은 수평면을 기준으로 윗방향으로 관측한 경우에 양각, 아랫방향으로 관측한 경우에는 부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수평각은 모든 합이 일반적으로는 360도, 연직각은 몇 도? 양각으로 90도, 부각으로 90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의 종류라니까 뭐 이상하긴 한데요. 뭐라 그러냐면 각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각을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도, 그레이드, 밀, 라디안, 스테라디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마 각도, 도는 여러분들 도분초 하는 도는 들어보셨을 테고요. 그다음에 그레이드는 들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잘 없습니다. 그다음에 밀은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어요. 군대에서 포병 출신이신 분들은 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라디안은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뭐 끊임없이 들어보셨던 기억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라디안하고 조금 다르게 나온 게 스테라디안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입니다. 각도죠, 각도. 여러분들 60진법입니다. 자, 원의 둘레를 360등분 했을 때 한 눈금의 간격이 만드는 중심각이 1도고요. 그걸 1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도를 60등분해서 요거를 1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1분을 60등분한 것을 1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시계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도는 360도로 표시가 되고요. 1도는 60분, 1분은 60초가 됩니다. 그러면 1도는 몇 초일까요? 3600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3600초로 분리를 해서 쓰진 않죠. 보통 60초가 되면 1분으로 올라가게 올림이 되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또 1분에서 60분이 되면 다시 59분까지는 있지만 60분은 없어요. 그죠? 60분은 1도로 올라갑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레이드인데요. 그레이드는 백진법입니다. 이건 사진 측량에서 촬영된 사진의 경사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했다고 얘기를 해요. 주로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위라고 합니다. 원의 둘레를 400등분합니다. 360등분한 게 아니라 400등분을 해갖고요. 이 한 각을 1그레이드라고 표시를 하거나 1곤이라고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그레이드를 100등분해서 1cm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시 이 1cm그레이드를 100등분한 것을 1cm그레이드라고 cc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그레이드가 약 0.9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그레이드는 100cm그레이드고 1cm그레이드는 100cm그레이드라고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림 보면 간단해요. 자, 도하고 그레이드하고 밀하고 같이 표시해 놓은 건데요. 밀은 다음 이제 장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밀은 고민하지 않고 원을 6400등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 표시하면은 우리가 가장 이제 시점을 북쪽을 기준으로 놓고 했을 때 위쪽을 0도라고 표시를 하고요. 다시 여기가 360도가 되기도 하죠. 자, 그레이드를 표시하면 0그레이드, 400그레이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지점이. 그 다음에 밀로 표시하면 0밀이나 6400밀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0도 되는 지점으로 가면 100그레이드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1600밀이 됩니다. 180도 되는 지점에서는 200그레이드, 3200밀. 270도 되는 지점에서는 300그레이드, 그 다음에 4800밀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밀은 각 도분 초, 뭐 3도 5분 25초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각도 맞추는 사람이 도분 초 아까 얘기했을 때 맞춰서 이게 작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서 포를 쏴야 되는데 포의 각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360도를 6400으로 그냥 원의 둘레를 6400등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밀 그래서 우리가 자 뭐 5밀 그러면 5밀만큼만 돌리면 되는 거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도로 1밀을 도로 바꿔보면요. 0.05625도 정도 돼요. 분으로 바꾸면 아마 3.375분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정밀도를 높여서 6400으로 등분을 해서 세분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라디안입니다. 우리가 이제 호도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의 반지름과 같은 길이의 원호에 대한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게 다른 수평각 단위와는 달리 각의 단위를 거리 단위로 변환하는 수학적 계산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라디안은 2파이분의 360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분하면 파이분의 18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바꾸면 2파이분의 400 그레이드 정도 된다.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반지름이 같은 이 세 개의 선이 같은 거죠. 네, 반지름과 같은 호, 길이를 같은 호를 가지는 네, 각도를 우리가 1라디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각과 거리의 관계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경 R인 원에서 호의 길이 L에 대한 중심각 세타의 관계는 세타는 R분의 L이 되는데요. 이것을 각도로 표시하면 세타도는 R분의 L 곱하기 로우도가 됩니다. 로우도가 돼요. 그래서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L은 R분의 R 곱하기 로우분의 세타가 되겠죠.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다양한 이제 식을 만들어내고 측량할 때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오차 정리할 때도 돼요. 자,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스테라디안입니다. 구의 중심을 정점으로 해서 구의 표면에서 구의 반경 R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면적 R제곱과 같은 면적의 원과 구의 중심이 이루는 입체각을 1스테라디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의 표면에서 구의 반경 R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그러면은 원과 접속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반지름이 R이죠. 요 R만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사각형의 면적은 R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R과 같은 면적의 요 면적과 같은 면적의 원과 구의 중심이 이루는 입체각을 1스테라디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의 표면적은 4파이 R제곱이 되는데요. 구의 입체각은 4파이 R제곱 곱하기 R제곱분의 1스테라디안 해서 4파이 스테라디안이 된다. 하시면 됩니다.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네. 이거는 측량학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 스테라디안 보시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위의 상호관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각 단위 간에 이제 변환이 가능해야겠죠. 그래서 뭐 교재도 찾아보시면 아마 변환식들이 나와 있긴 한데요. 대략 이 정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도, 1도가 0.9, 1그레이드가 0.9도, 1mm 0.52625도, 1라디안은 57.29578도가 되는 거죠. 그레이드로 변환하면요. 1도는 1.11111 그레이드가 되고요. 1그레이드는 뭐 1그레이드고요. 1밀은 0.0625 그레이드가 되고요. 1라디안은 63.66198 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럼 1도가 밀로 바뀔 때는요. 이 밀이죠. 17.7778. 그다음에 1그레이드는 16밀. 1밀은 1밀일 테고요. 1라디안은 1018.591밀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1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0.17453 라디안 정도 되고요. 1그레이드는 0.015708 라디안 정도 되고요. 뭐 1밀은 굉장히 정밀하죠. 0.00098 정도 나옵니다. 1라디안이 1라디안이고요.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상호 관계를 잘 기억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각들을 측량할 수 있는 장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각 측량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컴퍼스부터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나침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컴퍼스로 측선의 방위각 또는 방위를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침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런 나침판에다가 시중기를 달아요. 이렇게 조금 더 발달한 형태가 됩니다. 시중기를 달아서 망원경 등을
시중기나 망원경 등을 설치해서 간단한 측량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침이 남북을 가리키는 성질을 이용한 기계로 방향 측정의 기준은 자침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고 작업 및 사용 방법도 비교적 용이합니다. 단점은 자침을 이용해서 측량하는 관계로 국소 인력, 자기장이 큰 곳에서는 오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면 수업을 하면서 실습을 하셨다면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 나침판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셔도 돼요. 자,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또 그 송전탑 근처 같은 데 가도 엄청나게 움직여요. 쇠붙이 같은 걸 가져가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안경테만 가지고 하셔도 나침판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류는 뭐 버니어 컴퍼스, 프리즘 컴퍼스, 망원경 컴퍼스, 브룬톤 컴퍼스, 회중 컴퍼스, 걸칭 컴퍼스 이런 것들 다양한 형태도 나타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컴퍼스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앞에서 잠깐 보였던 이제 순도 크리노미터 같은 순도 탄덴 미터입니다. 그래서 네, 경사각을 측정하거나 방위를 각도 수평각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보신 기억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요즘도 이거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과거에 써요. M2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이렇게 펼쳐서 쓸 수도 있고요. 다. 여기 거울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왼쪽 그림처럼 접어서 요 구멍하고요. 네, 이 이제 가늠쇠하고요. 요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서 보면서 거울에 비친 눈금을 읽으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버니어 컴퍼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니어처럼 미세 눈금을 있어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형태가 됩니다. 좌우로 평판에 LED 셋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4배율 스코프가 달려있는 망원 컴파스입니다. 이건 측량용으로 간이 측량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수평각과 연직각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제품에도 보시면 제가 여기서 이걸 표시를 해버려 갖고 안 보일라나? 나중에 확대된 사진을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보여드리게요.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요. 아래쪽에 보면 여기도 똑같이 코일이 감겨 있습니다. 여기에 감겨 있어요. 그래서 무게를 조절하는 데 씁니다. M2 나침판은 뭐 당연히 달려 있을 테고요. 자, 재밌는 거 이거 여기서 한번 보고 갈게요. 북쪽은 N, S를 기준으로 해서 네, 오른쪽이 2인데 여기 W로 돼 있죠. 여기 2로 돼 있고요. 얘도 그럴 겁니다. N, S를 기준으로 분명히 오른쪽이 2야 되는데 W가 돼 있고요. 2가 돼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제대로 돼 있죠. NS 기준인데 2하고 W가 돼 있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나침판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을까? 분명히 바뀌어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원래대로 정상적이라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도 탄뎀 제품처럼 NS를 기준으로 해서 2가 되고요. 그죠? 네, 여기가 W가 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래에 있는 버니어 컴파스나 텔레스코프 컴파스나 M2 컴파스 같은 경우 전부 다 네, E하고 W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이유 뭘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다음 시간에.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